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프레임의 힘입니다. 이 책은 케네스 쿠키어, 빅토어 마이어 쉔베르거, 프랑시스 드 베리쿠르 씨가 공동으로 지은 책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임은 문제를 정의하고 접근 방법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선별해 최선의 해결책을 갖는 인간의 고유 능력을 말합니다. 프레임에는 여러 종류의 프레임이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프레임들 중 하나를 대상에게 적용하여 정의하곤 합니다. 따라서 프레임은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뒷받침하여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곤 하죠. 결국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프레임들 중 하나를 적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프레임을 적용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올바른 프레임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작가님들께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어 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죠. 프레임을 형상화해서 올바른 선택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프레임이 가지는 의미와 상황에 맞는 올바른 프레임을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심성 모형을 사용하여 생각한다. 심성 모형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에 대한 표상이다. 인간은 심성 모형 덕분에 패턴을 볼 수 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고 주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심성 모형이 없다면 현실 세계는 정보가 넘쳐나고 성숙되지 않은 경험과 감각 정보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공간에 불과할 것이다. 심성 모형은 질서를 확립한다.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게 한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는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는 잘 들을 수 있다. 인간은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한다. 우리가 선택해서 적용하는 심성 모형이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프레임은 일반화와 추상화를 가능하게 해서 다른 상황에 적용하게 해준다. 그 덕분에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우지 않고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다. 프레임은 항상 물밑에서 작동한다. 물론 잠시 멈추고 어떤 프레임임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프레임이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더 나은 프레임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프레임은 가치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프레임은 선택지를 평가해서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의 차이를 상세히 기술하게 해주는 도구다. 목적에 따라 상상을 어느 정도 제한하면 평가 가능한 가치를 볼 수 있다. 물론 프레임이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프레임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레임도 있다. 프레임은 우리가 여러 선택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프레임 덕분에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더 넓은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 프레임의 역할은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선다.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부여하도록 도움으로써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현실 세계를 형성하게 해준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프레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인과 프레임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신의 힘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무언가를 말한다. 그 반대로 모든 순간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특별한 패턴이나 의미가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다. 인과적 사고가 틀릴 수도 있고 가끔은 끔찍하게 엉망일 수도 있지만 인간은 수천 년 동안 프레임 형성을 통해 우수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만약 프레임 형성을 억제한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강력한 인지 기제가 훼손될 것이다. 오히려 프레임의 잠재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지적 특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대안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심성 모형으로 지구온난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종종 조건부적 사고가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에서 프레임을 갈고 닦는다. 우리에 대한 현실은 특정 상황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한점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만 적절해진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선택지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제약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심성 모형은 제약 조건이 필요하며 이진법적이 아니라 점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가변성, 최소 변화, 일관성을 통해 우리는 성찰과 가정에 관한 경계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리적 모형이나 디지털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제약 조건을 표면화할 수 있다. 건축가, 외과의사, 군인이 그렇게 한다. 더 많은 학생 기업가, 정책 입안자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프레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인과관계를 통해 이해하고 조건부적 사고를 통해 가상 세상에서의 우리를 생각해보고 제약 조건을 통해 우리의 프레임이 실행 가능한 것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때로 프레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프레임 전환은 노력을 요하고 위험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면서 프레임을 전환하지 않았다면 고려해보지 않았을지 모르는 선택지로 향하게 한다. 프레임 전환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반면 프레임 안에서 머무르면서 조건부적 사고를 조심스럽게 제한하면 결정의 적절한 선택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간에 맞춰 행동할 수 있고
연습을 통해 능숙해질 수 있다. 이제 프레임 형성의 두 가지 측면이 명확하게 구별될 것이다. 효율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프레임 안에서 조건부적으로 추론해 작업하고 근본적 재고가 필요할 때는 프레임을 전환한다. 하지만 실제로 둘 간의 차이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넓은 프레임은 제약 조건을 활용하고 조건부적 사고를 폭넓게 하도록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준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분히 넓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조건이 바뀔 때 프레임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 제약 조건을 유연하게 완화해서 조건부적 사고를 더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